반갑습니다. 네버로스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타점으로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서 조일 알루미늄과 사마 이 두 종목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치고 나가고 있는 대장주인 일진홀딩스 이런 것들 좀 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오늘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들을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지 좀 시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근거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이제 21선에 헤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지수가 이 정고점까지 갈 거라는 생각으로 보유적인 종목들을 그냥 무한 홀딩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해질 수가 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시장에서는 외바닥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는 외바닥으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저점이 높은 쌍바닥을 만들거나 또는 저점을 낮춘 후에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또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무조건 추종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약간 전략적으로 좀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좀 물린 포지션들이 있거나 손실 중인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쯤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순환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내 종목이 약간은 소외되더라도 다시 한번 유동성이 돌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포지션이 아니면 웬만하면 본전 이상은 줄 가능성 또는 본전 가까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조금 버리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좀 계좌를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일진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진홀딩스와 조일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조일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종목 선정하고 시장의 주도주 테마주들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조이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진홀딩스는 오늘 손자회사, 자회사격인 종목이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청약이 되게 잘 됐다 이거예요. 청약이 잘 됐다라는 이유로 지금 강력하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타점을 잡아드리기는 할 건데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또는 보수적으로 어떤 종목에다 더 비중을 싣는다고 선택을 하면 조일을 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조일 같은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 또는 알루미늄 테마주로 약간의 집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마 알루미늄이 따라오고 있고요. MK전자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이것 말고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 주도 테마, 주도 섹터를 이뤘어요. 그렇다는 것은 조일도 상당히 그 테마의 후발주 중에서 오늘의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무조건 터진 종목이 좋다라고 볼 게 아니고 이렇게 테마군들이 있는 것이 저는 거래하기가 좀 더 편하다.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고 물론 일진원디스도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통해서 전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제도 3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 바로 직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일이 움직인 다음에 결국엔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와중에도 3일을 거래했던 이유는 3일이라는 종목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홍준표 관련주이고 시장에서 현재 홍준표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테마성, 집단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일진홀딩스는 뭔가 집단성이었고 약간은 단발적인 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이를 이렇게 종목 선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타점을 잡는 것은 사실은 좀 쉽습니다, 여러분.
1차 매수 구간으로 1630원에서 한 1590원 요 구간대를 보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15분봉에서 기본적으로 타점을 잡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작은 봉들을 이렇게 쪼개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이런 부분대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뭐 지지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보세요. 저항. 그죠? 저항. 맞고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돌파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릴 때 뭐가 되죠? 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높여줄 때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대, 지금까지 저항이었던 구간대가 상당히 강력한 지지 포인트이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2차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어렵지가 않은 게 이 주가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 구간에선 또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1차 구간이 강력하게 뚫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대가 자연스럽게 2차 매수 구간이면서 마이너스 한 7, 8% 구간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테마주 단타 매매할 때 너무 따닥따닥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항상 강력한 테마주들은 낙폭에 따라서 등락이 생깁니다. 파동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한 주식을 선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진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홀딩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어디가 지지라인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지지라인을 조금 높게 잡는다라고 쳤을 때는 이 부근대가 좀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 안전한 라인대를 지지라인으로 찾는다면 요 부근대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돌파하려다가 눌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재돌파하려다가 또 눌리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 구간대에서 약간은 머뭇머뭇 거리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눌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주가가 조금 더 고점을 높이고 나서 떨어지는 타이밍이 분명히 생길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이 구간대가 1차 매수 구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여기가 이제 2차 매수 구간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각의 종목들마다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지수의 상황, 종목의 움직임, 테마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높낮이만을 잘 조절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타점보다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무서운 구간으로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 터진 음봉을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을 터트려가면서 제압했다는 것이 누군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조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거래 대금이 터지고 음봉이 윗꼬리 달린 음봉이 터졌는데 다시 한번 이것들을 제압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뭐 장대 양봉 20% 종가 넘으면 그냥 무조건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수식화, 공식화만 하지 마시고 차트가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때 그 차트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까? 차트랑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디테일하게 보는 연습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종목 선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고 리딩도 하고 회원님들한테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서 네버로스 투자학개론이라고 치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 인증하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번 달에도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혹시나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던 방식대로 계속 꾸준하게 매매를 했는데 큰 손해를 보시거나 또는 손실 중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원칙과 기준 그리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강한 종목만 선정하는 연습들이 되었을 때는 이런 장세가 와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VIP방에서 리딩했던 현황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오픈이 됩니다. 그럼 네버로스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종목 선정도 보시고 타점도 왜 이렇게 샀을까? 이런 사람의 시나리오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만 해보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무료로 공부하시는데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종목 선정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브로스였습니다.